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훈 채널의 장영훈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손으로 악보를 그리는 손사보 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손사보 하는 법 영상에서 이런 댓글을 봤었습니다. 손사보를 하는 순서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손사보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손사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손사보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음표 하나하나를 어떤 요령으로 그리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전에 올렸던 손사보 하는 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용하게 될 요 이비 연필, 이렇게 보시면 연필이 조금 특이하게 깎여 있거든요. 요 연필 깎는 방법은 예전에 올렸던 이비연필 깎는 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손사보로 따라 그릴 악보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클레멘티 소나틴의 1번 곡을 오늘 손사보로 그대로 따라 그려볼 거고, 전부 다 그리기엔 너무 길어서 오늘 저는 제시부 부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악보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세워놨더니 제가 좀 사선으로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릴 때 조금 안 예쁘게 그려지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에 손사보 하는 법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샤프하고 연필,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참고로 샤프에는 얘를 우리가 이비 연필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샤프심도 이비 샤프심을 넣어뒀습니다. 우선 손사보를 할 때 제일 처음 할 건 여기에 제목을 써주는 일이겠죠? 제목을 적었으면 비어있는 오선지에 세로줄을 그어서 마디를 나눠줄 겁니다. 오늘 그릴 악보는 피아노 악보이기 때문에 두 단씩 묶어서 세로줄을 그어줄 거예요. 이 세로줄을 그을 땐 연필을 사용해도 상관없고 샤프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릴 마디수는 총 15마디이기 때문에 저는 한 단에 3마디씩 여유있게 나눠서 총 5단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세로줄을 그릴 땐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우선 세로줄을 제일 앞쪽 그리고 제일 뒤쪽을 막아주듯이 먼저 그려준 후에 가운데를 나눠서 3마디씩 나눠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마디를 나눌 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마디가 다른 마디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나눠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부분엔 음자리표, 박자표 혹은 조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여유를 두어서 나머지 마디들과 차이를 둬서 세로줄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릴 악보는 피아노 악보이기 때문에 마디를 나눠준 후엔 여기를 묶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엔 음자리표를 전부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음자리표를 모두 그린 다음에는 박자표 혹은 조표를 그려줄 건데, 오늘 제가 그릴 곡은 조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조표가 있는 곡 같은 경우엔 조표도 먼저 전부 다 그려주시고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 오늘 저는 조표는 없기 때문에 맨 첫 마디에 박자표를 그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악보를 그릴 때 제일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작하는 사항이고요. 그리시는 분들마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엔 음표 머리를 먼저 그리고 음표 머리를 그릴 땐 샤프를 사용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음표 머리를 그려줄 땐 박자를 생각해가면서 머리 간의 간격도
다 체크를 하면서 그려주셔야 하고, 머리를 그리면서 동시에 쉼표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쉼표도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스타카토나 테너토 혹은 악센트와 같은 악상 기호들도 추가를 해가면서 머리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려야 될 악보가 딱 15마디로 지금 정해져 있고 악보를 보고서 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모두 그려둘 건데요. 작곡과 입시 시험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악보를 그리게 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머리를 먼저 그려놓고 그리시는 것보단 4마디 혹은 8마디 정도의 간격으로 악보를 완성하신 다음 그 다음 파트를 작곡 그리고 사보로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기존에 있는 악보를 그대로 따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전부 그려두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2줄 이상의 오선이 묶여져 있는 악보를 그리실 땐 위아래의 음표들이 박자 간격이 똑같이 갈 수 있게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자 간격을 맞춰서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영상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머리를 먼저 다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음표 머리를 전부 그려줬습니다. 이제 머리를 다 그렸으니 그 다음으로 음표의 기둥 그리고 깃을 그려줄 차례인데요. 그 전에 저는 맨 마지막 마디가 도돌이표로 끝나기 때문에 도돌이표를 먼저 그려주고 음표의 기둥과 깃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부터 하게 될 음표의 기둥과 깃을 그리는 작업은 이 연필을 사용해서 해줄 겁니다. 저는 기둥하고 깃을 그릴 때 한 마디 안에서 기둥을 먼저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깃을 그려주는 편이에요. 기둥하고 깃도 영상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먼저 그려오도록 할게요. 기둥과 깃을 전부 다 그려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려줄 건 슬러나 다이나믹과 같은 악상 기호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악상 기호만 채워 넣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악보를 그리면서 빼먹은 것이 있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악보를 완성해 나가는 부분의 작업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악상 기호까지 넣어서 악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르기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손사보 악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원본 악보와 함께 두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손사보를 잘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관성 있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음표의 머리 크기들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지, 기둥들은 전부 비슷한 길이로 되어 있는지, 음표들의 박자 간격이 일정하게 그려져 있는지 등등 일관성 있게 그려져야 악보가 깔끔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일관성 있게 손사보를 하려면 기준점을 잘 잡고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점을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 먼저 그린 마디를 보면서 그 마디와 최대한 비슷한 간격, 최대한 비슷한 크기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그려주시면 일관성 있게 악보를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손사보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작업이 아니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손사보가
혹시 손사보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